최고 지향성이란 성공을 위해 최고가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하시건 여러분도 그 일에서 베스트가 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제가 베스트가 되라, 최고를 지향하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종사하는 업종에서 상위 10%에 속하라는 뜻입니다. 소득 기준으로 상위 10%입니다. 상위 10%가 얼마를 버는지를 알아낼 수 있겠죠. 여러분은 이미 사고방식 기준으로는 상위 10%에 속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최고를 지향하는 상위 10% 그룹에 속한다고 결심하십시오. 예전 저의 문제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공부도 잘 못했고요. 운동도 잘 못했습니다. 친구도 많이 없었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최고라는 개념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거창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나도 뭔가 잘할 수 있다, 뭔가의 최고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스로 물러섰고 변명거리를 만들어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인생을 바꾼 그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상위 10%의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은 모두 시작할 때는 하위 10% 그룹에 속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한때는 잘못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일하는 분야에서 정상에 있는 사람들도 한때는 그 분야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해낸 일이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저희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무언가에 있어서 최고가 되고 싶다면 절대 중도에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스로를 자문해 보십시오. 성공을 위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기술 중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될 기술은 무엇일까? 어떤 기술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내가 상위 10% 그룹으로 가는 데에 가장 큰 도움이 될까? 내가 개발하고 습득한다면 다른 어떤 기술보다도 내 소득을 2배로 만드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만한 한 가지 기술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목표로 정해서 적고 그 부문에서 최고가 되기 위한 시안을 정하십시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할 일들을 리스트로 만들고 그 리스트를 계획으로 만들고 계획대로 행동하고 그 부문에서 최고가 될 때까지 매일 노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보다 더 낫거나 똑똑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 어떤 분야에서 최고라면 여러분도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2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중 차 운전을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자전거를 탈 줄 아십니까? 컴퓨터나 핸드폰을 이용할 수 있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할 줄 안다면 여러분은 어떤 비즈니스 기술이라도 다 배울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기술은 특별한 신체 능력을 요하는 운동이나 특별한 재능을 필요로 하는 음악 분야와는 다릅니다. 비즈니스 기술은 학습 가능한 기술입니다. 모든 비즈니스 기술은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수 있죠. 또 누구나 자동차 운전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비즈니스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비즈니스 기술이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여러분보다 더 낫거나 똑똑한 사람은 없습니다. 네, 2번째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딱 한 가지 기술만 더 익히면 소득을 2배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기술이 모자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은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도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술 하나를 정말 내가 잘한다면 소득을 2배로 만드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까? 우리는 모두 사업가이기 때문에 결국에 다 세일즈 비즈니스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매일 세일즈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그리고 아이디어에 대한 세일즈,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고도 합니다. 난 세일즈 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해를 잘못하고 있으신 겁니다. 우리는 모두 세일즈를 합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이 계시나요? 밤에 아이들을 잠자리에 들게 하려고 애썼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세일즈가 필요하던가요? 아이들을 잠자리에 들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설득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저도 자식이 4명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세일즈는 7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7가지 부분이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결정합니다. 판매의 7가지 핵심 부분에 있어 10점 만점 기준으로 스스로를 채점해 보십시오. 첫째, 가망 고객 발굴입니다. 세일즈를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시도도 많이 하고 발굴을 잘 하신다면 성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매출도 올라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비즈니스가 성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부문입니다. 스스로 점수를 매기세요. 최저 점수는 1점, 만점은 10입니다. 10점은 가망 고객 발굴 실력이 정말 최고인 경우에 1점은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우정과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했죠. 사람들은 여러분을 좋아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만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스스로를 좋아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다시 1에서 10까지 점수를 매겨보세요. 여러분 성격이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좋아하고 따라서 그 사람들도 여러분을 좋아하게 만드는 성격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의 필요사항, 즉 니즈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해서 알아내는 것이죠. 그들이 인생에서 이루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들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파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바라는 바, 꿈꾸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나면 그들에게 여러분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시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네 번째는 제시입니다. 실제로 대부분 판매가 이루어지는 단계는 바로 제시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고객들에게 제시하는 물건이 고객에게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있는 다른 물건들보다 자신의 필요를 더 잘 충족시켜 준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판매의 핵심은 고객의 필요를 잘 파악해서 여러분의 파는 물건과 서비스가 그 필요를 충족시켜 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질문 및 이의사항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잠재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의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응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시 1부터 10점 기준으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점은 질문에 정말 잘 답하는 경우이고 1점은 많이 미숙한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는 판매 성사로서 실제 고객이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즈니스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판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판매와 같이 생각합니다. 절대 아니죠. 판매는 그 사람이 행동을 취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해야 판매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행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것이 여러분 활동의 목표여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즉, 여러분의 목표는 다른 사람들이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그 사람에게 서비스와 지원을 잘 제공함으로써 제품을 더 많이 사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비즈니스를 권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제품과 서비스를 권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1점부터 10점까지 본인의 평점을 보시고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취약한 기술은 무엇일까? 왜냐하면 핵심 기술 중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여러분 소득의 상한선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핵심 기술 중에 자신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이냐에 따라 소득이 결정됩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아이들 여러 명이 함께 걸어갈 때 전체 아이들의 걷는 속도는 어느 아이가 결정할까요? 네, 가장 느린 아이가 결정한다는 게 답입니다. 같이 가는 다른 아이들은 가장 느린 아이의 속도에 맞추어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커리어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가장 느린 아이가 될 것입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이 다른 모든 목표를 이루는데 그 속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장 취약한 기술을 개선하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면 그만큼 목표 달성의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파악해서 일주일, 한 달, 그리고 1년 동안 계속해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궁극적으로 그 부분을 마스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럼 이제 또 내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디일까? 생각해서 또 그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커리어를 쌓아가면서도 한 번에 한 가지씩 향상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항상 본인에게 가장 많은 도움이 되는 한 가지씩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남은 일생 동안 계속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여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다른 그 어떤 전략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여러분의 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최고로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득 2배가 되기까지 딱 한 가지 기술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지향성도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고 중간에도 했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지향성이 바로 실천 지향성입니다. 행동을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많아집니다. 행동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경험을 얻습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더 많이 배웁니다.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나아지겠죠? 여러분이 더 나아지면 질수록 행동을 통해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상향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더 많은 시도를 하고 더 오래 견디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더 빨리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제가 한국은 이제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국의 역사상 그 어떤 시기에도 없었던 더 좋은 기회와 가능성들이 바로 여러분께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내년에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진정으로 원한다면 경제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매일 계획대로 실천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